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한 댓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수출이 어려워진 만큼 수입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입 수출 이 부분에 은근히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남의 나라에 팔아먹으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남의 나라 거 사줘야지 정도로 수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 중에 수입과 수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수출과 수입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흐름이 어떤 관계를 보이면서 흘러오게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수입은 억제하면서 수출은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도 흔하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정관념과 같은 상식처럼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 시기에 그런 이야기 참 많았죠. 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말한 저런 논리는 사실상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한 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경제로 봤을 땐 더욱더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국가의 전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은 물론이고 수입 역시도 증가해야지 그 나라의 전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수입이 증가해야지 수출 역시도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수출을 적게 하게 되면 수입 역시도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수출이 늘어나게 될수록 수입 역시도 늘어나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국가에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면 그 말은 실제로는 수입도 같이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상품 100개를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포함한 100개를 만들 만큼의 원자재를 수입해야지 결국엔 상품 100개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수출은 상품 100개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상황인데 수입은 90개의 분량만큼만 들여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90개의 분량만큼만 제품을 생산하게 돼서 수출 역시도 90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억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수입을 억제하면서 수출만 늘리자는 그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을 가진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재가 자국에서 다 수급이 가능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는 원유부터 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안 해도 자국에서 조달이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수입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수입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의미로는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거치면서 수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생산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수입하는 게 더 싸게 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수입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내가 없다고 해서 수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비교해서 수입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히토류 같은 상품이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입을 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네요. 떡볶이 집에서 떡을 만들 줄 몰라서 떡을 사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원자재가 없어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나라 거 쓰는 것보다 수출할 때 유리하니까 수입을 하는 거네요. 그런 것 때문에 수출이 늘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에 흘러왔던 무역의 흐름만 훑어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는 화면의 자료 내용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상관관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화면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수출과 수입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기간 동안의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는 두 그래프가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날 때는 수입도 같이 늘었다가 수출이 줄어들 때는 수입도 같이 줄어서 동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냥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국산품 유용하자 하면서 캠페인도 할 때라서 수입은 그렇게 안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수출 그래프랑 수입 그래프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인 1980년대와 90년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는 두 그래프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이후인 최근에 들어서도 수출과 수입의 흐름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특징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한국을 포함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 시장을 통해서 교역을 하고 있는 어느 국가라면 모두가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국가의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입 역시도 늘어나야지만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는 그 내면의 수출도 같이 줄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수출과 수입이 별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수입은 줄이면서 수출은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전체적인 무역의 관점에서 봤을 땐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소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얘기는 일종의 예금은 적게 하면서 이자는 많이 받겠다는 그런 얘기거나 아니면 증권 예치금은 적게 넣어두고서 주식은 많이 사겠다고 하는 그런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모순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되는 완제품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완제품의 부품들도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의 수출품이기도 하죠. 그렇죠. 현재 전 세계의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국가 간의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체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 더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중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고립주의 경제체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라 국가 간의 교역 위축 현상 자체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액이 대략 3분의 1가량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5월에 들어서 열흘간의 수출은 대략 46%가 줄어들게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수입 역시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위기는 고용 불안과 내수 침체 현상을 일으켜서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어요. 야, 근데 5월달 들어서 실적은 진짜 걱정되는 수준이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유와 같은 원자재와 중간재 같은 걸 수입해서 거기에 재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추가한 다음에 또 다른 중간재와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인데요. 이 말은 수입하는 기업이 잘못돼서 망가지게 되면 수출 기업 역시도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엔 국가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을 위한 대책은 발표되고 있지만 현재 수입을 하는 기업들을 위한 대책들은 많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심지어 수입은 억제하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러한 잘못된 논리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런 수출과 수입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수출과 수입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잠재적으로 수출을 줄이겠다는 의미하고 같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입 기업에 대한 대책이 곧 수출 기업에 대한 대책으로도 이어지겠네요. 오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또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정 품목에 너무 몰입하거나 무역을 1대1의 거래관계로 생각해서 일반화시키면 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이야기처럼 무역 이야기를 할 때는 외환시장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무역하고 같이 해서 따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